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기범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노인들의 생활 공간,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이제 다니다 보면 나 농사 짓다 말고 그 고무신에 흙이 잔뜩 묻고 머리에 이렇게 수건 두르고 그러고도 들어와서 힘들면 잠깐 누웠다가도 가시고 이런 경우도 실상 보기도 해요. 진짜 보기도 해요. 경로당만큼 안전하고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만의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노인들의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날마다 놓으면 손놀이 하려고 핫도도 치고 또 때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고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요. 11시에 오고 11시에 오셔가지고 여기 5시까지 놀아. 조금 일찍 간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시간에 간다는 보장은 없고 점심밥만 먹고 자기가 일 있으면 좀 먼저 가고 이제 일 없으면 좀 더 놀고 그래. 그냥 다 따로 살고 자식들은 여기 같이 논 양반들이 다 좋으니까. 경로당 건물 내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 그런데 카페나 식당이 임대료를 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중고가 되는 거죠. 카페나 식당에 대한 임대료의 부담도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노크를 하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실은 강주는 그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증심사나 어등산이나 그다음에 푸른길 이런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서 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강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좀 더 여가를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여가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진짜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입 장벽이 있어요. 네, 그것이 문제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경로당 또 거기에 안 가고요. 젊은 노인들도 경로당 안 가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개방하고 공유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후 시간 되면 그 복지관이 거의 비어요. 그 경로당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그 외부 사람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시는 그 방까지 아니면 부엌까지 전체를 다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거나 아니면 그 낮이어도 그 공간 중에서 일부를 그 시간만큼 다른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내주자는 거죠. 그 안에서 경로당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 자체 안에서 그 어르신들 이용하는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고 나이 어린 애들이 온다면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광주. 힘든 사회생활을 청산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즐겨야 하지만 노인들은 그마저도 생각만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노인들의 생활 공간, 경로당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령 사회를 지나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달라지는 이런 변화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고령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그 네. 비율이 7%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네. 하고요. 통계청에 의하면 저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꾸준히 1%씩 네.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해서 2028년이 되면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광주 노인 인구가 18만여 명 네네. 정도로 광주 시민의 12%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활동하는 인구가 적은 데에 비해 네. 많은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고령 인구들도 빈곤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노인 인구들에 대한 그 소외 문제가 또 발생을 네. 하게 되는데요. 노인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고령화 사회는 비단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광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부분은 바로 네네. 노인 복지 부분입니다. 노인 인구 자체는 현재 많기도 하고요. 또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위한 여가 시설 자체도 현재 네. 부족하고 또 그들을 위한 다른 복지 제도 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식들을 타지에 보내고 홀로 지내는 약간 그 독거 노인, 홀몸 네네. 노인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 시설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건강 여부, 독거 노인의 네. 건강 여부나 그 재정 상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네.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광주에서는 이런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도 연이어 네.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도 한 독거 노인이 고독사 상태로 발견된 바가 네. 있고요. 또 같은 달 19일에도 서구 양동에서 경찰에 이 고독사 상태로 신고가 들어와서 또 발견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 네. 노인분들의 외로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독거노인, 고독사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지역에도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노인들은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광주 노인 주간 보호센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집에를 방문을 부모들한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 건강이 날로 쇠약해져가고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배우자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시설 이용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이런 비용들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광주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시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그 경로당을 좀 통폐합해서 거점 경로당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광주시의 민선 6기 대표 노인 복지 공약이었는데요. 기존에 좀 넓고 오래된 경로당을 좀 통폐합해서 좀 중간 규모의 노인 복지 시설을 좀 권역별로 여러 군데에 네. 설치하면 조금 더 쾌적한 복지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었는데요. 네. 이제 남구 주월 통합 거점 경로당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집 앞에 있었던 경로당을 없애고
네. 거점 경로당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 앞에서 이용 가능했던 시설 자체가 멀어지게 되는, 이동 거리가 좀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또 여러 경로당 사람들이 좀 통합되다 보니까 네. 결국엔 그들 사이에서 또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네. 등의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 통폐합을 하는 대신에 기존 경로당을 좀 보강하고 거점 경로당은 뭐 주민 복지 기능을 좀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 곳곳에 있던 이런 경로당을 한 곳으로 몇 개의 경로당을 통합시켜서 만든 부분이 거점 경로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서 네.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업 자체를 지금 노선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거점 경로당의 운영 주체는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통합 경로당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별도로 지어가지고 통합된 경로당이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통합 경로당 자체는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이사를 오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경로당 회원들이 거기에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타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통합 경로당을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방침과 새로운 규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도 찬성을 하노라 그렇게 동조를 하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꾸리고 본인들의 회칙을 정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하자고 또 운영 방침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점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주도하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경로당인데 지금 이 거점 경로당은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시범 사업으로 네.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통 경로당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건데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공간도 넓고 시설도 좋고 또 뭐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그 운영 비용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뭐 다른 경로당과 같은 정도의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청과 시에서는 조례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충분히 운영될 만한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거점 경로당이 네. 만들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게 그 조례의 근거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남구에서 이 네. 거점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 네. 않습니까? 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통합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점 경로당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별도의 지원이 없는 이유는 이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 그 제14조에 보면 네. 거점 경로당의 운영비는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구조에 따라 지원비, 이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뭐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남구의 일반적인 경로당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규정입니다. 네. 결국 이 명시적인 규정 때문에 결국 다른 경로당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남구의 그 경로당 운영비 기준을 보면 네.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적은 수와 많은 수 간의 그 지원비 자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월 2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규모가 5개의 그 오래된 노후한 경로당 자체를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른 일반적인 한 개의 경로당과 7만 원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점 경로당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광산구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저희가 그 사업명으로 적기를 경로당의 새길 마을복지문화센터로예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어떤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어르신들의 욕구,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만들 수 없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께서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 안 들어가고요. 다른 곳을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욕구 조사, 현황 파악하는 거 그런 걸 반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노인 여가 시설을 뭐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시켜서 뭐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노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뭐 자치적인 좀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공간입니다. 다른 복지 시설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광주에만 1,313곳이 있을 정도로 그 곳곳에 좀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원래 노인분들이 좀 활용을 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곳곳에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장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 공간 자체 그 개성도 가지각색이어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에서는 기존 경로당을 지금 거점 경로당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광주시가 올해 그 경로당 중 250여 곳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네.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거점 경로당 사업을 기존 경로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건데요. 기존 경로당이 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뭐 벽면에 균열이 가 있거나 이런 안전이 위협되는 뭐 그런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경로당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 자체를 개선하겠다라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 경로당의 도색이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 뭐 그런 싱크대나 화장실 보수, 뭐 창호 공사 같은 부분들도 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기존의 시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뭐 이런 지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유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온수 매트나 침구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동절기에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운 곳에서 냉골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서 광주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랑 연계를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좀 마련을 하기로 하고요. 4월까지 3개월간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22곳에 난방용품과 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기존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 보수에 한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금 더 지원이 약간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에 그 이 시설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설치 기준에서는 또 37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시행 규칙의 별표 7에 보면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경로당의 시설 규모는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또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 자체의 기준도 가지고 있는데요.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그리고 전기 시설을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출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네.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편성되는 예산을 또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기에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해지는, 지원이 네. 없고 운영에도 더 열악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현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사랑방 정도의 느낌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광주대 조미경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게 거동이 불편할수록 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 시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점이나 마을 센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소규모의 그런 여가복지 시설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앤다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다시 말하면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죠. 또 예를 든다면 실은 우리 지역사 아니라 다른 지역사에서는요, 이 경로당이 어떻게 탈바꿈되고 있냐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동 생활 시설로, 그리고 돌봄센터,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도 여가도 보내면서 건강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간 특성화된 경로당의 개념으로도 탈바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경로당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 같은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로당의 역할이나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경로당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하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현재 그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네. 곳들을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등록이라는 이유 자체가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거나 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들인데요. 실제로 그곳이 가까이에 있거나 또는 이용료 자체가 저렴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분들의 안전이나 또 실제로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설을 만들어 두었지만 네.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로당은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돌보는 노인들.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복지를 묻고 실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돼지 같은 경우가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주요 1급 전염병입니다. 발생한 이후로 3월 26일 날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